제가 동성애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동성애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I love you 하길래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렇게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친구가 태국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성스러운 친구였고 제가 태국 여행 갔을 때 만났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한 달에 2번씩 오면서 저한테 I love you 하면서 계속 만나자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 친구를 도와줘야 되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석사과정을 시작했던 2000년대에는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에서도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취지의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것이 이 친구들을 정말 돕는 것일까에 대해서 제가 진지하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친구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지금 여러분 그 인권헌장을 제정하시려는 분들 또 인권선언을 하시려는 분들과 함께 저도 열심히 목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그 친구들의 상태를 박제해버리고 그 친구들을 제대로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혐오 발언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처음에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의 선천성을 지지했던 많은 연구 결과들이 1970년, 80년대 나왔던 많은 연구 결과들이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과거의 연구 결과들이 바이아스가 아주 많았던 잘못된 결과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의 선천성을 부정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2000년대 이후에 무수히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학적 사실들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지금의 견해를 갖게 된 데는 탈동성애자 친구들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은 동성애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생활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더 이상 동성애자의 삶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싫다, 그 생활을 끊고 싶다 라고 해서 탈동성애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오히려 동성애자인 친구들한테 핍박을 당하는 것들 봤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2년 전에 인권헌장 추진하시려고 은밀하게 또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때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탈동성애한 친구들이 안타까워서 탈동성애자 친구들의 존재를 부정하시겠습니까? 라는 대자보를 썼습니다. 그런데 총학생회 인권연대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대자보에 일방적으로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누구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까? 탈동성애자 친구들의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하는 게 아닙니까? 인권헌장을 추진하시는 분들, 인권선언을 추진하시는 분들, 지금 현실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똑똑히 보세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오선영 총장님께서 인권선언을 강행하시려고 하는데 정말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저는 그 설문조사 보면서 이게 인권헌장을 사실상 옹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인권선언을 이렇게 급속하게 은밀하게 추진하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결과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실을 알고 그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인권헌장 추진하시려는 분들만 모아놓고 인권헌장 추진하려는 학생들만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성애자들 차별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결혼으로 인정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이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 차별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아닙니다. 얼핏 들으면은 이 친구들이 정말로 차별당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개념 정의를 변경한다면은 중혼, 복혼은 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중혼이 뭐냐면은 한 남자가 B라는 여자 그리고 또 C라는 여자와 독립적으로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혼이란 거는 일부 다처, 일처 다부, 다부 다처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성적 취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건요, 이게 단순한 인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남녀 구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문조사가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인권 좋냐? 당연히 인권 존중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문조사 하시면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윤리적 기준과 남녀 구분과 가족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그런 규범을 학교 안에서 만드시려면, 또 우리 사회에서 만드시려면은 그 규범이, 그 규정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공론화한 다음 동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동성애를 합법화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막 진행하세요. 9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갈 때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동의하고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이 인권 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목 놓아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제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 놓아서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규정이 의미하는 바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게 선진적인 것이라고 가정하고 은밀하게 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이, 규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독재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런 규정이 있다고 따라가는 것이 문화 사대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대에서 인권 헌장, 인권 선언문 진행하려고 하는 것 꼭 막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과가 되면 차별금지법 바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족 시스템, 남녀 구분, 그 성에 대한 윤리는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권헌장 누가 차별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사람을 차별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인권헌장에 또 인권선언에 그 독재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오세정 총장님, 일방적으로 추진하시려는 인권선언 즉각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오세정 총장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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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 총장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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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